자, 우리 그동안의 수업 내용 잠깐만 복습하고 시작을 할게. 우리가 쌓아 올리는 행복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니까 꿈, 소유, 사랑을 통해서 쌓아 올릴 수 있는 행복이 있지만 그 행복이 마치 모래성과 같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 모래성처럼 파도 한 방에 이 행복이 휩쓸려 갈 수 있고, 그리고 그때의 고통은 우리가 쌓아놨던 행복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기 어렵다, 행복이 불가능하다. 이게 바로 이 수업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야. 자, 그렇다면 이 파도의 정체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봤었지. 바로 악함이었어. 간단하게 말해서 세상에 나쁜 놈이 너무 많다. 정말 다양한 나쁜 놈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소유와 안정과 행복을 노리고 있고, 그 앞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조차 없이 이 악함에 노출이 되어 있다. 그리고 특히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악함과 행복의 공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까지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의 공식이 있으면 행복하다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이 행복의 공식을 손에 들고 있으면은 이것을 빼앗으려고, 혹은 못 빼앗으면 흠집내거나 비하하려고 세상의 악함이 몰려든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비유도 얘기했었어. 마치 최고급 소고기를 어디에서 들고 있는 것 같다? 사바나에서. 사자와 하이에나 떼가 있는데 그 와중에 최고급 소고기를 들고 있는 거지. 와, 이거 최고급이니까 좋은 거야? 좋다고 할 수 없지. 주변의 환경 때문에. 자, 이 내용에 대한 너희들의 노트 한번 읽어볼게. 나의 행복의 공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행복의 공식이 깨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거야. 이게 당하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았을 뿐인데 세상의 악함은 절대 그걸 가만두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불행으로 바꿔버리지. 자, 그다음. 나는 세 가지 모두 적당히 가지고 있다 생각했다. 돈도 부족함 없이 자랐고, 꿈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사랑 듬뿍 받는 가정, 든든한 친구들, 날 편견 없이 바라봐주고 아껴주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나는 행복했나? 사실 그렇지만은 않았다. 많은 시기를 받기도 했고,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몇 번이고 배신을 당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많이 상처도 받고 약해지기도 했다. 최고급 고기를 지고 야생 항복판에 서 있다는 비유가 너무나도 와닿았다. 세 개 모두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지만 어느 정도의 각오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치? 아마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 수업을 듣기 전이라면은 쟤는 무조건 행복하겠다 그 생각을 했을 거야. 쟤는 행복할 수밖에 없지. 저렇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세상의 악함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특히 이제 사랑에 많이 중점을 두고 얘기했는데 진짜 맞는 말인 게, 사랑을 가지면 행복하겠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자기를 믿어준다는 이유로 오히려 그 믿음을 활용해서 악한 짓을 하는 경우도 많지. 그러니까 지금 TV에 한창 나오고 있는 어떤 박수홍 씨 경우라든가, 아니면 옛날에 화제가 되었던 낸시랭이 거의 사기에 가까운 결혼을 당했던 경우, 이건 모두 사랑을 통해서 악함이 틈타온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잘못한 건 없어. 그냥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었고 가족의 행복을 누리고 싶었을 뿐이야. 근데 세상의 악함은 그 통로마저도 악함을 건네는 통로로 사용하고 말지. 행복이 없으면 불행하고 있으면 각오해야 된다는 말에 너무 와닿았다. 왜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게,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절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공감대를 나도 말하고 싶었어. 아무리 행복의 공식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이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뺏길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하면 이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진다는 것을 통해 잘 지켜내야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무너지지 않게 더 튼튼히 쌓아 올라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악함들을 잘 대비해야 되겠지.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다? 아무리 대비를 해도 우리가 막아낼 수 없는 악함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대비 여부와 상관없이 그 악함이 몰려오기도 한다라는 거지. 자, 마지막. 외모가 좋으면 행복할까라는 주제에서 나는 어릴 때부터 외로움을 많이 탔는데, 교정하기 전 꾸미는 걸 모르던 시절에는 예쁘고 인기 많은 애들은 외롭지 않고 항상 좋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부러워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정하고 볼살도 빠지면서 외모에 대한 칭찬을 많이 받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나의 외로움을 타는 부분은 별로 좋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나한테 원하는 게 있어서 친해지려고 하는 것 같고 호의를 보이는 것 같아서 오히려 사람들을 믿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 생각났다. 그치?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더니 정말로 오히려 그 외모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얽히는 경우도 많고, 내가 원하지 않은 시기와 질투를 받는 경우도 많지.
자, 요것이 굉장히 잘 드러낸 영화를 하나 소개해주고 싶어. 바로 2000년에 나왔던 말레나라는 영화야. 이 영화의 주인공 모니카 벨루치, 그러니까 당대에 정말 최고의 미모를 가진 이탈리아 여배우였었는데 이 모니카 벨루치가 주연을 했던 말레나라는 영화였지. 그리고 이 짤로 유명하기도 해. 그러니까 모니카 벨루치가 입에 담배를 딱 물었더니 주변의 남자가 확 몰려와서 담뱃불을 붙여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영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은 이 말레나라는 여자가 시골 마을에 살았었는데 이 시골 마을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예쁜 여자였어. 그러니까 외모나 몸매나 너무 좋아서 정말 모든 남자가 사랑했고 모든 여자가 질투하는 그런 여자였어. 자, 근데 말레나는 유부녀였어. 그렇다 보니까 말레나를 원하는 남자가 많았어도 이루어질 수 없었겠지. 자, 그런데 말레나의 남편이 전쟁으로 군대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을이 난리가 난 거지. 이제 이 모든 남자들이 말레나하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와중에 모함도 당하고 아니면 갑자기 이 여자가 날 유혹했어요 막 이런 말도 들리고 누군가 성폭행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관심이 몰리다 보니까 여자들은 막 말레나를 질투해가지고 말을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창내다 이런 소문을 막 내버리고 그러니까 이 말레나라는 여자가 도저히 평범하게 살기가 힘든 거지. 주변에서 한순간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 자, 내가 결말까지 얘기하면 너무 스포가 되어버리니까 한번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특히 유튜브에서 이런 식으로 요새는 결말 포함해서 간략하게 많이 나오잖아. 사실은 나도 이 버전으로 봤거든. 한번 진짜 볼만해. 그러니까 어떤 행복의 공식을 갖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니까 한 번쯤 보면 좋겠어. 특히나 그 주연이었던 모니카 벨루치가 자기가 어렸을 때 실제로 이런 시선들과 어떤 그런 고통을 당했었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이 배우도 조금 더 몰입해서 연기할 수 있지 않았었나. 한번 이 영화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계속 그렇게 우리는 악함이라는 파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악함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거야. 자, 세상에 악함이 너무 많아.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 짜증나.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봤던 악함은 사실 타인의 악함만 봤었거든. 와, 사람들 왜 이렇게 나빴어? 못됐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악함이 똑같이 나한테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내 안의 악함으로 내 삶을 망쳐버릴 수 있다는 거지. 내 안의 악함이 나를 망친다? 잘 상상이 안 가니? 자, 우리는 그런 사례들을 뉴스에서 상당히 많이 보고 있어. 자, 이 사람 아마 누구인지 알 거야? 빅뱅의 승리라는 사람이지. 자, 이 빅뱅은 아마 너희가 체감을 잘 못할 수도 있어. 너희가 어렸을 때다 보니까. 근데 정말 당시 빅뱅은 문화의 선두주자였어. 단순히 유명한 가수, 아이돌 이런 걸 넘어서서 이들이 하는 뭐 말투, 패션 모든 것들이 정말 트렌디했었고 정말 센세이셔널 했었지. 뭐 지금도 그 멤버들의 어떤 아우라는 여전하니까. 그리고 승리는 그런 팀의 멤버였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레전드 취급을 받을 수 있었고 평생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야. 자, 그런데 자기의 악함을 발해서 그리고 그 악함이 들통나게 되면서 자기 삶이 한 번에 망가지게 되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의 악함으로 자기를 망친 사람들을 우리는 진짜로 많이 보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뉴스를 봤는데 이런 거 마약 손댔다가 처가 발칵 10대 때 본드로 시작 치료센터 찾는 이들. 그러니까 스스로 마약이라는 악함을 선택해서 자기 삶을 이렇게 망쳐버리는 케이스 정말로 많이 있었지. 자, 그 다음에 14살 제자와 성관계 발칵 태권도 사범 무릎 꿇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성적인 악함을 참지 못해가지고 미성년자와 잘못된 관계를 가진 거야. 자, 이제 이 친구 다시는 관련 업계 종사를 못하겠지. 그리고 14살이라면 아마 내가 알기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성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아마 이 친구는 이제 법적인 책임을 상당히 져야 되고 징역을 살고 나와서도 전자발찌를 차야 될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악함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 거지. 자, 그러면은 이 질문을 우리한테도 던져보자. 어쩌면 나도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 멀게 느껴지긴 해. 그러니까 아유, 아무리 내가 저런 쓰레기 같은 짓을 저지를까? 저런 정도의 악함을 내가 저지를까? 그치? 자, 그럼 우리 한번 차근차근 출발해보자. 너희 안에 악함이 있니? 자,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너한테. 이제 익숙하지? 나 카메라 통해서 너한테 바로 물어보는 거야. 대답 안 하면 안 돼. 자, 내가 너한테 한번 물어볼게. 네 안에 악함이 있니 없니? 대답해봐. 다시. 네 안에 악함이 있어 없어? 그치?
대부분 있다고 말을 할 거야. 왜냐면은 악함이 없다고 말을 하기에는 좀 자기가 잘못했던 것도 많이 떠오르고 부모님한테 막 실수한 것도 많이 떠오르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악함이 있다고 대답을 할 거야. 자, 그럼 내가 이번에는 이 질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볼게. 너희 안에는 악함과 선함이 같이 있니? 아니면 악함만 있니? 자, 그때는 아마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할 거야. 뭐 선함도 있고 악함도 있고. 아, 그렇잖아. 사람 마음이란 게 뭐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는 거지. 어떻게 악함만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 한번 답을 해봐. 네가 만약에 투명 인간이 된다면은 하고 싶은 일 세 가지만 떠올려 봐. 어때? 그 안에 선한 생각이 있니? 그 안에 착한 생각이 있어? 아마 없을 거야. 절대로 말하지 못할 일들만 떠올랐을 거야. 그리고 이게 우리 모습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어봤던 투명인간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투명인간이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완벽한 자유를 의미해. 자, 우리가 평소에 완벽하게 자유롭지 않아?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니네 만약에 친구가 너를 빡치게 써. 한 대 치고 싶어. 칠 수 있어, 없어? 칠 수 있는 자유가 없어. 왜냐하면 쳤다간 이 행동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거든. 내 이미지가 깎아지는 걸 각오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처럼 악함을 참기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기도 해. 근데 대부분 그게 무엇 때문이냐면은 주변의 시선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악함을 발휘했다간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되고 도의적인 책임도 져야 되고 시선으로부터 약간 안 좋은 이미지도 받아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내 악함도 참고 또 이 시선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하기도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좋아 보이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 보이겠지. 자, 그런데 투명인간이 되었네. 내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되네. 내 행동에 대해서 그 어떤 시선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네. 진짜 완벽한 자유가 주어진 거지. 자, 그렇게 완벽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 너희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떠오르겠지. 그 일들이 뭐였냐고. 악한 일밖에 안 떠오른다니까. 이게 너희의 모습이고 이게 나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우리의 마음은 완벽하게 기울어져 있어. 선함이 아니라 악함 쪽으로. 내 안에 힘이 있고 특권이 있고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악한 일을 하고 싶어 해. 자, 이걸 알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 너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쉽니? 아니면 미워하는 일이 쉽니? 누군가를 좋아하려면, 사랑하려면은 10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돼. 이것도 맞아야 되고 저것도 맞아야 되고 하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는 한 가지 이유만 있어도 충분하지. 아니, 심지어 어떨 때는 이 한 가지 이유가 없을 때도 충분하지. 그냥 쟤는 왠지 재수 없어. 왠지 미워. 우리 일상생활 하다가 아, 쟤는 왜 이렇게 이유 없이 싫지? 이런 적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근데 반면에 아, 쟤는 왜 이렇게 이유 없이 좋지? 이런 말은 사실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뒷칭찬이 재밌니? 아니면 뒷담화가 재밌니? 이거는 뭐 무조건 그치? 자, 그 다음에 친구를 축하할 때가 좋아? 아니면 친구를 위로해 줄 때가 좋아? 자, 요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야. 내가 예를 한번 들어줄게. 자, 너희가 취업을 하려고 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 자, 그런데 친구한테 전화가 옵니다. 삐리리, 삐리리. 무슨 일이야? 아, 너 이번에 합격했다고? 축하해. 아, 만나자고? 알았어. 나가가지고 그 친구의 합격을 막 축하해 주는 거지. 야, 정말 잘 됐다. 축하해. 막 이렇게 하고 집에 오는데 뭔가 모르게 갑자기 마음이 쓸쓸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우울해. 자, 그러고 있는데 또 연락이 왔어. 삐리리 삐리리. 여보세요? 또 떨어졌어? 아이고, 어떡해. 만나달라고? 알았어, 내가 지금 갈게. 그래서 만나서 그 친구를 위로하고 토닥여주고 아니, 할 수 있을 거야 막 이렇게 해주고 왔어. 그러고 집에 돌아오는데 묘하게 안심되고 뿌듯한 기분이 들어. 이런 거 공감해 본 적 있니? 이게 우리 모습이야. 아니, 그 친구들이 나랑 경쟁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그 친구들이 잘 된다고 못 된다고 내가 더 못 되거나 잘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희한하게 뭔가 남이 잘 될 때보다 남이 안 될 때 우리는 더 안도감과 기쁨을 느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확실히 우리의 마음은 악함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 실제로 우리 안에도 악함이 가득한 걸 보게 돼.
근데 사람이 악할 수도 있지 않냐? 뭐 악한 마음 가질 수 있지 않냐? 아, 맞아. 악한 마음 가질 수는 있어. 그렇다면 별 문제가 안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터졌다간 큰일 나. 바깥으로 펑 나왔다간 큰일 나는 거지. 그 군대 온 친구들은 알고 있을 텐데 여학생들 잘 모르니까. 요게 뭔지 알고 있니? 이건 수류탄이라는 무기야. 요 설명 잠깐만 해줄게. 그러니까 이 수류탄은 어떤 무기냐면은 이 수류탄이 펑 터지면은 주변에 10m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어. 이 왜 그러냐면은 이 수류탄 안에 조그만 쇠구슬들이 몇백 개가 박혀 있거든. 근데 안에서 펑 터지면은 이 쇠구슬들이 주변으로 갑자기 팍 흩어지는 거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럼 몸에 그 파편이 바바바박 박히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수류탄을 들고 있어. 이게 터졌어. 자, 그럼 어떻게 돼? 일단 내가 죽어. 근데 거기서 끝나? 아니지. 내 주변 사람들 다 같이 죽을 거야. 그것처럼 내 안에 악함이 만약에 들켰어, 터졌어. 그러면은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나랑 내 주변 사람 다 망해.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만약에 내가 내 안에 가득한 분노를 잘 못 참았어. 예를 들면 운전하다가 아니면 술 한잔 하다가 뭘 봐 해서 시비가 붙었어. 너무 화가 나니까 나도 모르게 한 대 쳤네? 근데 이 사람이 하고 맞더니 정신 잃으면서 콘크리트에 머리를 찧었어. 자, 그 순간 어떻게 될까? 우리 인생 끝나지. 자, 아니면 내가 어떤 친구랑 뒷담화를 했어. 자, 근데 그게 어떤 통로인지 모르겠는데 말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알게 됐어. 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아니면 조금 더 실제적인 예를 들어볼까? 만약에 너희 부모님이 혹은 만약에 너희 주변 사람이 너희들의 핸드폰, 인터넷 사용 기록을 다 보게 된다면 접속했던 사이트, 보았던 것들, 거기서 작성했던 글, 달았던 댓글들 만약에 이거 너희 부모님이 알게 된다면 너희 끔찍하지. 특히나 요새 핸드폰과 인터넷은 그 사람의 모든 걸 담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는 우리의 악함도 담겨 있거든. 또 만약에 내가 성적인 악함을 참지 못했어. 그러니까 성은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거지만 올바르지 않은 성적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잘못된 짓을 했어. 예를 들면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올바르지 않은 짓을 했어. 근데 그게 들켰어. 그 사람 인생 끝나겠지. 이 지금까지 봐서 알겠지만 악함에 터졌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건 기본이고 그 주변 사람의 인생까지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끔찍해지는 결과를 낳게 돼. 그러니까 어때? 평생 잘 참아야 돼. 이 수류탄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이 수류탄이 언제 터지냐면은 이 수류탄에 있는 안전핀이 있거든. 안전핀을 뽑은 다음에 손잡이를 놓으면은 5초 후에 터져. 그러니까 평소에는 손잡이를 그냥 놔도 안 터져. 안전핀이 꼽혀 있으니까. 근데 안전핀을 뽑았다? 그 상태에서 손잡이를 놓쳤어? 그러면 이거 5초 후에 무조건 터져.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실수로 핀을 뽑았어. 그러면은 이거 안 터지게 붙잡고 있어야 돼. 그 폭발물 처리방 올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 절대 터지지 않게. 근데 우리의 악함이 마치 뭐가 같냐면은 이렇게 핀 뽑힌 수류탄 같은 거야. 놓치면 큰일 나. 우리의 악함 이거 튀어나왔다간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 인생 다 끝나. 절대 튀어나오면 안 돼. 이걸 꽉 잡고 살아야 돼. 평생 동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순간의 유혹이나 감정 앞에서 이 핀을 우리가 놔버릴 때가 있다는 거지. 내가 갖고 싶은, 하고 싶은, 누리고 싶은 것들 앞에서 악함이 유혹으로 다가와 삥. 아니면 순간 누가 나를 열받게 해. 순간 누가 나를 짜증나게 해. 펑. 자, 그런데 그 와중에 행복의 공식이 또 문제가 돼. 이번에는 이 행복의 공식이 나의 악함과 연결되어서 더 끔찍한 결과를 만들기도 해. 왜냐면은 행복의 공식이 좋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려고 이 수류탄을 놓게 되는 거야. 행복의 공식이다. 놓고서 가지는 거지. 펑. 자,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 너희가 어느 공기업에 들어갔어. 자, 공기업에 들어갔으면은 공적인 정보를 막 얻게 되지, 소식들을. 자, 그런데 절대 이런 소식들을 사적인 이득을 얻는데 활용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어떤 선배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김대리, 이번에 여기 땅 사잖아. 이거 땅 사면 무조건 100배로 올라. 이거 돈 얼마 있어? 5천만 원? 야, 여기다 붙잖아. 이거 무조건 5년 후에 50억 돼, 50억. 야, 이거 원래 안 알려주고 우리끼리 하는 건데, 야, 김대리가 너무 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몰래 알려주는 거야. 빨리 같이 하자고. 이렇게 했을 때 너희는 정말 그 악함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겠니? 너희에게 소유를 약속하는 그 행복의 공식을 가질 수 있는 그 순간 이 악함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겠니? 아마 쉽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었지. 그게 바로 LH 사건. 고위 간부 2명이 심지어 자살했던 사건이야. 자기의 악함이 터져 나와서
주변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주변 사람이 피해를 받게 되니까 자기의 목숨을 끊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사건이었던 거지.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우리가 돈을 좋아해. 꿈을 이루고 싶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그렇다 보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걸 갖기 위해서 동원하지 말아야 될 악함이 우리에게 유혹을 보내기도 해. 야, 이 악함 한 번만 하면 내가 너한테 이걸 줄게. 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악함과 손잡고 말지. 우리는 과연 그 악함과 절대 손을 안 잡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꿈을 이루고 싶어. 컨닝 한두 번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점수 달성해서 이걸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사랑받고 싶어. 근데 제가 더 사랑받고 있네? 샘나, 화나.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살짝 소문을 퍼뜨려. 잘못된 루머를 퍼뜨려. 남들 다 하는 거래. 원래 이 정도는 다 하면서 사는 거래.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벌 수 있대. 이런 유혹들 앞에서 우리는 견딜 수 있을까? 자, 그리고 또 무서운 건 뭔 줄 알아?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행복의 공식을 잡았어. 그 다음에는 행복의 공식을 가졌다는 이유로 우리의 악함이 나오기도 해. 행복의 공식들은 다 가지면 힘이 생기는 거야. 내가 돈이 생겼어. 꿈을 이루었어. 높은 위치에 주어졌어.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 난 이 사람한테 뭐든지 요구할 수 있어. 즉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 마치 뭐랑 비슷해? 아까 얘기했던 투명인간이 된 상황과 비슷한 거야. 이젠 내가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겼거든. 그 전에는 내가 힘이 없고 권력이 없어서 악함을 발휘하지 못했어. 근데 지금은 내가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겼어. 어찌 보면 승리도 비슷한 케이스지. 돈이 많아지니까, 힘이 많아지니까 이런 일도 할 수 있네? 이런 악함도 접할 수 있네? 또 이런 악함을 저질러도 무마할 수 있네? 과연 너희는 비슷한 위치가 되어도 너희 스스로를 잘 통제할 수 있을까? 군대에서 계급이 높아지네? 점점 내가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네? 그리고 이 집단 내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용인이 되네? 군대에 들어갔어. 직장에 들어갔어. 어떤 계급 사회에 들어갔어. 옛날엔 내가 계급이 낮았으니까 늘 당하는 입장이었었는데 계급이 올라가네, 위치가 올라가네, 점점 내가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 또 내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네, 내가 점점 행동을 편하게 해도 되네. 그랬을 때 과연 너희는 너희 안의 악함을 잘 통제할 수 있을까? 심지어 너희는 가끔은 부모님에게도 이런 실수를 하기도 하지. 부모님은 날 사랑해. 내가 어떻게 해도 저분은 날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는 하지 못할 말들, 밖에서는 하지 못할 행동들을 하기도 하지. 그랬다는 건 너희들은 나중에 더 큰 돈과 꿈과 사랑을 가졌을 때 충분히 악함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일 거야.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행복의 공식 없으면 안 돼. 이거 있어야 돼. 근데 이걸 갖기 시작하는 순간 점점 더 너희 안에 있는 악함이 자극되어서 이게 막 날뛰려고 할 거야. 이걸 통해서 드디어 힘을 가졌으니까. 너희는 과연 너희 안의 악함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겠니? 우리는 늘 공포에 떨면서 살아야 돼. 심지어 그 공포는 아주 입체적이야. 우리의 과거를 두려워해야 돼. 내가 옛날에 저질렀던 이런 잘못을 누군가 알게 되어서 내가 큰일 나진 않을까?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악함이 만약에 들통나서 내가 망신당하게 되진 않을까? 혹은 지금은 내가 잘 참고 있지만 미래에 내가 이런 종류의 악함을 저질러서 내 삶을 나 스스로 망치게 되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한테까지 피해를 주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위험성에 늘 놓여 있는 거지. 어때? 너희들의 미래를 한번 예상해보자. 너희는 그런 악함을 발휘할 거니? 안 할 거니? 안 할 거예요. 난 내 악함을 잘 참을 수 있어요. 그래? 세상에 그 어떤 악한 사람도 자신의 악함을 예상한 사람은 없단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볼게. 안녕.